오늘의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마감된 뒤에 많은 분들께서 주말 내내 좀 설레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이 끝난 뒤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공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시간의 거래부터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7년 만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올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본원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요. 반도체 경쟁력이 저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SK하이닉스보다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역시나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K칩스법과 같은 반도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점점 더 심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우리 시장,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런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임원들이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했고요. 주가가 드디어 바닥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만 정말 단기적인 반등에 그쳤고 추세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까지 내려간 삼성전자, 4만 9,900원이 되자 드디어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도요, 개인은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조 이상의 순매수가 지속이 됐는데요. 외국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들려오는 그날 공시 전에 삼성전자를 향해 1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과 금요일장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가장 컸죠.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의 의지, 주가 방어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이로 인해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요. 10조 가운데 3조가량을 3개월 내내 매입해서 그리고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7조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자사주 신탁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장내 매수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공시를 발표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앞으로 7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추이를 보면은 참 씁쓸하죠. 삼성전자, 다른 반도체 기업과 너무나도 다른 주가 추이를 가져가면서 8만 전자에서 이제는 4만 전자까지 내려갔었고요. 10년봉이 이탈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7년 만에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삼성전자. 그럼 이제 진짜 바닥일까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바닥론에 대한 희망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올해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로 인해 아직도 물음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계획을 발표했던 과거 주가를 보게 된다면요. 2017년 7년 전이었죠. 9조 3천억 원가량의 소각과 매입을 이야기했었고요. 2015년에는 11조 3천억 원가량의 매입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면 2015년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총의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이겠죠. 6%가량이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의 지분율은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오히려 보유 지분을 소폭이나마 좀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주 환원 기간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두 자릿대 상승률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2015년에 14%가량 상승을 했고요. 2017년에는 26%가량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역시나 금요일장과 오늘 두 자릿대 합하게 된다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저점 이야기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지난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PBR이 1배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이제 진짜 바닥이다.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을 텐데요. 정말 이 PBR 밴드를 보게 되더라도요. 삼성전자가 PBR 1배 미만일 때는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던 적이 정말 많았고요. 이번 역시나 0.9배까지 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지속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한다는 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 유의미한 시그널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다른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줬던 이유는요. 실적 그리고 반도체 초격차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원의 경쟁력 확보가 무조건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적 잘 나와야 되고요. HBM과 같은 반도체 초격차 부분에서 유의미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게 지금 뭉칫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10조가량을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90조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HBM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좋을 것을 분간하고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그냥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아니면 본연의 가치를 늘려야 될까요? 이 부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우리 시각 21일 목요일이죠. 오전 6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블랙엘에 대해서 또 다시 발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또 시그널을 내비칠 수 있을지, 이 발열로 인해서 만약에 출시가 지연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이거를 기회로 꼭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